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김영란법이 제대로 걸음마도 뛰기 전에 수술대에 오르게 생겼습니다. 어제 한국교총이 저희 방송에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나선 데 이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기자들이 포함된 부분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좀처럼 보기 힘든 현상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모든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권이 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건데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신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 자세가 결국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CCTV 의무 장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인권 문제 때문에 부결시켰는지, 아니면 이익이 걸린 지역구 유권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부결시켰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한 반성, 아니 철저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었는데 저간의 사정이 바뀌면 합의는 버려도 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보육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을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는 일을 하기는커녕 사회적으로 문제만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권을 탄생시킨 우리 유권자들도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교수님 먼저 유권자로서 반성합니다. 이런 정치권을 만든 오프닝 멘트가 너무 뜨끔해서요. 예. 자,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오곡밥, 뭐 컬러푸드 이런 달달한 이제 카피를 해드리면 좋겠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전국이 호락호락하질 않아서요. 오늘 이제 설 명절 민심도 그렇게 상큼하지 않았는데 예. 정월 대보름 민심은 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오늘 카피는 꽃샘 후폭풍. 꽃샘 후폭풍. 네, 꽃샘 근데 추위인데요. 이름은 되게 앙증맞아요. 꽃샘 그러니까. 네. 후폭풍. 그럼 뭐 뿌잉뿌잉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꽃샘 후폭풍. 그렇죠. 꽃샘 추위에 맞게 하는데 뭐 관련 뉴스야 뭐 진짜 뭐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2월 국회가 3월 초에 끝났죠. 어제 패스 넘패스 게임 해서 뭐가 처리됐고 뭐가 처리 안 됐고 이거 구분했는데요. 김영란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 법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여야가 모두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시켜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러고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이 뉴스 보니까 야당 의원은 이것을 또 즉시 수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졸속임을 인정하게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미 다 세상 졸속이라고. 사람들은 졸속 다 아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윤구 지금? 원내대표는 아주 좀 난감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또 김영란법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법을 처음에 발의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 국민권익위원장, 이분도 그렇게 표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아니 이분이 만들었던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법관이나 지내셨던 분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간에 하면서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한 또 법이 된 핵심적인 거예요. 내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공무원 간의 이해충돌 방지는 빠져 있고요. 아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부랴부랴 이 법의 취지야 알죠. 청렴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해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국회는 통과시켜 놨고 이제 대국민 홍보전을 펴겠다 하는데 지금 이제 초기부터 스텝이 꼬여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교총 이거 위헌 시비 제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대한변협 성명에서 보니까 위헌 청구 소송을 이제 바로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금명간에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총도 저희한테 얘기한 게 헌법소원 내겠다고 그러고 변협도 그렇고 이게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렇다는 것. 사실 제가 김영란 대법관님이라면 내 이름 거기서 빼달라고 저한테도 그럴 소송 걸 것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네? 내가 발의한 법안이 아니다. 네. 이게 뭐냐. 이거는 사실 개인의 명예에도 지대한 정치권이 개인의 명예에 지대한 누를 끼친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 이제 2년여 끌려갈 때 누더기법 이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 계속했었는데 결국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가 뭐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나온 법이 아니라 이 프랑켄슈타인이 등장했다. 그렇죠. 괴물법안 아니냐 이런 얘기 받고 있는데 예. 또 하나 이제 똑같이 또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그 영유아 보육법이죠. 예. 개정안인데 부결됐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국에 지금 어머니들 사이트가 난리가 났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보육단체 로비가 그렇게 무섭더냐. 엄마들의 수가 더 많다. 지금 여기 반대한 의원들, 어제 이름이 다 기명됐는데요. 낙선운동하겠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내년 총선 때문에 정말 이익단체 눈치를 본 의원들이 기권이나 반대를 던졌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국의 엄마들이 앵그리맘으로 돌변했다. 여야는 그거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익단체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인권의식들이 그렇게 높으시다면 높을 수 있죠. 근데 인권의식이 높으시다면 말 못해서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우리 애기들의 인권은 뭐예요? 그렇죠. 예? 어른들 인권만 인권입니까? 그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아주 안 들어요.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봄은 왔는데 춘내 불사춘인 것이 정치권은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을 걷는 게 이러다가요. 또 우리 무슨 그 어린이집 풀스윙 이런 것처럼 한두 개 아동학대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러면은 진짜 아니 애 키우는 부모들 지금 반드시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형뿐만이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붕괴할 겁니다. 자, 정월 대보름 후폭풍 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간통죄가 이제 위헌으로 폐지가 됐죠. 예. 그 후 사법당국에서는 정작 간통죄 폐지에 따른 재심 청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수십 건 정도에 달할 것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이게 사실은 구제 대상은 2008년 이후만 따져도 최소 3천여 명, 많게는 한 5천 명 이렇게 봤는데 집행유예가 많고 실제로 이제 실형을 산 분은 적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사안을 그렇게 또 이제 새롭게 들고 나오겠느냐.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까지 전국에서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밤까지 보니까 14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쭉 접수 건수가 많아지다 보면 어떤 이제 심리가 생기냐면 이거 재심 청구 안 하면 나만 이 간통죄 전과자로 남겠구나. 다 깨끗해지는데 하고 이제 본물 탈수가 있어서 생각보다 많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좀 사법당국은 안이하게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간통죄 폐지의 후폭풍 재심 청구가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간통죄 없어지니까 흥신소, 심부름센터 이게 사실 전부 불법인 그렇죠, 맞습니다. 불법 영업하는 거. 프라이버시 침해죠, 명백하게. 아니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사립탐정들은 이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부 불법인데 여기가 돈을 엄청 벌고 있답니다. 저는 처음에는 흥신소가 망하는구나 간통죄가 없어지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민사재판에서 어쨌든 이제 배우자의 이제 뭔가 나쁜 행위를 포착해야 유리해지기 때문에 흥신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성업은 더 화랑이 될 것이다. 이 경제 불황에 지금 다음 후폭풍이 바로 그건데요. 담배값, 담배 케이스의 50% 경고 그림, 경고 문구 이것도 지금 보류되지 않았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러면은 국민건강생각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담배값 인상은 꼼수였던 거 아니냐? 꼼수 증세 아니냐? 이런 질타가 나오는 가운데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상당히 좀 공공한 입장에 처했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디플레이션 아니다. 그랬는데 어제는 큰 걱정이다. 디플레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월급 좀 올려주고 임금 인상하자. 그렇죠. 내수 진작을 위해선 임금 인상밖에 없다. 또 이렇게 나와서 사실 지금 대통령이 3월까지 노동개혁하세요. 4월까지는 공무원 연금 개혁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노동개혁의 방향은 뭐냐면 정규직의 이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정규직이 좀 더 불안정해지는 상태인데 어제 OECD 국가 통계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근속이 가장 짧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직업 이동 턴오버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의 안정성이 좀 흔들린다는 의미인데 어쨌든 어제 경제부총리는 느닷없이 임금 인상해야 되고
또 최저임금도 인상해야 된다. 시살해서 사실 이게 좀 무서운 시그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디플레로 가고 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거 좀 경제적인 후폭풍 무섭습니다. 이게 자꾸 비정규직만 늘어나면 사실 지금 20대 취직 못하고 있는 20대들. 20대, 30대 소득이 역대 최하라 그러더라고요, 현재. 그리고 인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구논. 인구론? 예, 그 뭐냐면 네. 인문계의 90%는 논다가 그 약자가 인구론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그러면서 무슨 뭐 정규직의 보호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참. 예. 자, 대통령은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가셔서 세 번째 순방국 도착을 하셨고요. 예. 어제 그린피스 발표를 좀 보면 2월에 좀 일찍 황사가 왔다 그랬는데 지금 초미세먼지가 난립니다. 예. 오늘은 좀 날씨가 맑고 보름달 볼 수 있다고 합니다만 예. 근데 초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오는 줄 알았는데 예. 절반가량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 원흉이 바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다. 이렇게 그린피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화력발전소를 2배 늘리는 걸로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스모그 초미세먼지 문제가 국내에서 좀 이 대책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나라가 연간 1,600명 정도가 초미세먼지에 의한 발병으로 조기 사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충격적입니다. 3402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도 3살인데 어제 오른쪽 눈 밑에 멍들어 왔어요. 이게 그런데 아무도 걱정이죠. 모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어린이집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눈 밑에 멍이 들어서 왔는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3살 아이가 또 표현을 잘 못할 거 아닙니까? 못하죠. 이러니까 CCTV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뭐 친구랑 놀다가 다쳤는지. 무슨 인권주의죠. 네. 아니 마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인권 얘기하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CCTV 설치하자는 사람이 반인권적인 사람처럼 들리는데 말입니다. 인권의 경중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좀 와서 강의를 한번 듣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쭉 직장 생활할 때요. 네. 뭐 야간에 도난 문제도 있고 네. 또 요즘에 성추행 문제도 있고 해서 CCTV가 달린 사무실에서 어른들은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본인도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열심히 일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또 자료가 되거든요. 아니 교수들도 자기 방에 CCTV 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요. 요즘에 자기 돈으로. 교수실. 네. 그런데 그럼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 그런 사람들은 그런 논리대로는 너무 반인권적인 사람이지 왜 그렇죠. 자기 인권을 스스로 막 밟으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어린 아이들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당했는지를 부모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아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고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맞습니다. 네. 추세가 바뀌었다. 아침부터. 근데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오늘 우리 스스로 씩씩하게 살아남자. 뭐 각자 도생, 생존력을 길러야죠. 그리고 심판할 정치인들은 또 골라내더라도 어쨌든 우리 스스로 씩씩하게 이 꽃샘추위 이겨야 되는데요. 럼블피쉬의 I go. 럼블피쉬.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서울 국제건축 박람회. 대한민국 대표 건자재와 건축회사가 모였습니다. 3월 5일부터 8일 강남 세택. 건축 한리오, 리모델링, 전원주택, 친환경 건축, 풍성한 볼거리에 건축주와 바이어를 위한 특별한 관람 혜택까지. 제22회 서울 국제건축 박람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015년 3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모든 것이 다이내믹해진 All New Tucson. 사전계약 실시. Go Dynamic Tucso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법 하나가 벌써 3일째 계속 가장 주요 뉴스로 떠오르는 경우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문제인데요.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각계에서 후속 작업, 다시 말해서 개정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사위 논의 당시부터 관련 우려들이 계속 나왔다는 건데요. 자, 국회 법사위 간사시죠. 홍일표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김영란법 이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완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잘 하고 넘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제정된 과정을 보면 그 여야 지도부가 그 김영란법이 법사위에 회부되자마자 법사위가 빨리 통과시키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일자 이 금방 통과가 어려운 이제 2월 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2월 국회가 사실 구정도 끼고 뭐 대정부 질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충분한 심사 기간을 가지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2월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런 약속을 집착을 하다가 그만 이렇게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통과시키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사실 그동안 국민들이 김영란법 통과를 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많은 채 우선 통과부터 해라 이런 취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달 정도 더 심사해서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어떠냐 이런 의견을 계속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의견들이 양당이 서로 이거를 뭐 국민들이 원하는데 어느 한쪽이 마치 말리는 것처럼 비춰지면 반개혁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치킨 게임 양상 비슷하게 벌어지면서 그걸 빨리 통과시키려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모순이 덜한 그리고 이 뭐 나오자마자 위헌적 얘기가 뭐 줄줄이 나오는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러니까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말거나 고치지 않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그랬으면 사회적인 어떤 그 갈등 혹은 어떤 사회적인 혼란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시간을 더 두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는 그것이 가져온 여러 가지 파장이나 또 그 적용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정치하고 구체적으로 잘 규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 법 제정 과정은 상당히 허술함이 많았고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어제 저희가 한국교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이 한국교총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헌 법률 신청을 하겠다, 심판 신청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대한변협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이 위헌 관련 이 심판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신청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경우에는 이제 헌법 소원이나 이런 거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헌법 소원을 해서 이제 과연 의원으로 판정 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 종사자까지 다 적용 대상으로 한 것은, 이제 의원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의원이 아니더라도 입법 정책적으로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국민이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에 한해서 이런 청렴 의무를 시행해 보고 이제 그 이후에도 다른 영역에도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제에 한번 사회적 합의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세금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적 성격을 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도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예.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오히려 언론은 국고보조금 안 받고, 예?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가 볼 땐 두 종류인 것 같은 게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육청에서 대부분의 월급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예. 등록금으로 월급을 받는 교수하고는 또 구분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 근데 이사장 부분. 그래서 예. 말씀하시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가 포함되면 이제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금 받는 시민단체는 왜 포함 안 되느냐. 예. 또 공익적 성격에서 포함시켰다고 하면 뭐 변호사나 금융계나 의료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공익적 성격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어떤 형평성의 논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도 포함이 됐죠.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부분은 원래 정무위에서는 이게 빠져 있는 채로 법사위에 넘어왔는데. 예. 지금 이제 국회에서 항상 그 법사위가 월권을 한다 이러면서 법 체계나 자구심사에 그치지 않고, 이제 소관 상임위에서 한 내용을 함부로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예.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사립학교 이사장 이런 부분들은 정무위가 원래 판단해서 했어야 될 문제인데. 예. 그래서 원래 법사위의 권한 바뀌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소관 부처 권익위원장의 확인이나 또 정무위원회의 의원들의 이제 의견이 그 당시에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착오로 누락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와서 그대로 포함을 시켰던 것인데요. 그 부분은 이제 이런 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빠진다는 건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점에서 결론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CCTV 문제는 어린이집 CCTV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예. 이제 원래 지난번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CCTV라도 달아서 학부모들이 그렇죠. 감동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그 법안이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복지위를 통과했는데 그 뒤로도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게 보육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도 그런 여러 의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가 논의 끝에 그래도 이거를 이제 복지위에서 왔으니까 이제 무비 카메라 하는 그런 것만 이제 빼고 이제 통과시키도록 회사에서 법사위에서는 일단 넘겼거든요. 그런데 본회의에 가서 이게 그런 여러 의원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부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법안에 대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또 공감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하면은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모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들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어떻게든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담뱃값 표지에 경고 그림 넣겠다는 거. 이것도 결국은 부결이 됐네요. 그죠? 그 부분은 이제 그것도 이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돼서 올라왔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법사위에서 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소위로 넘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부결된 건 아니고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다시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나친 혐오스러운
그림이나 사진을 넣는 것은 그 흡연권자들의 뭐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뭐 그런 이제 미국의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문제제기였다고 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근데 그렇게 되면 담배값 안 보고 그냥 담배 꺼내서 피워요. 근데요. 어쨌든 이 담배값 문제도 그렇고 CCTV 문제도 그렇고 통과가 될 줄 알았는데 통과가 안 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특히 어린이집 CC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지역구 유권자들 중에서 좀 이렇게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쪽에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저는 사실 뭐 아무런 그런 이제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지역에서. 예. 그런데 그런 뭐 의견들이 있더라도 이제 사실 그런 의견 때문에 그동안 복지위에서도 이게 오랫동안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있다가 그 보육교사들의 인권 침해 부분을 많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예. 이거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학부모들이나 이제 경찰이나 뭐 아동 안전 관련 기관이나 또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그 학부모들이나 보육교사가 완전히 동의해야만 예. 할 수 있고 뭐 일부라도 이의하면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학부모님들의 그 우려를 잘 고려해서 잘 설명을 해가지고 네. 설득을 해서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그런 보완이 됐다는 점을 잘 설명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예. 그리고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이거 진짜 어떻게 좀 지금 계속 앞으로 헌법 소원 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이것도 좀 그렇다면은 좀 사회적 갈등을 축소시킨다는 의미에서 빨리 개정을 하려면 빨리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저도 이게 이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와서 명백히 이거를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사실 그동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논란이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덜 이루어진 상태로 통과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빨리 의견을 한번 다시 모아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법사위 의원이기 때문에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일단은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정기국회 전에라도 한번 보완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야가 좀 이 국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은 속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괴한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당했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밝혀지는 대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시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괴한의 공격을 받아서 부상당했다라는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괴한이 어떤 이유에서 공격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4854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저도 유권자로서 반성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무조건 3당에 투표해서 3당 체제로 가면 국회의원들이 좀 개선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이 지연, 학연, 혈연 이 안다라는 것, 내가 이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라고 해서 투표를 하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몇 분이서 객관적으로 투표한다고 이런 현상은 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전반의 의식 개혁이 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결국 궁극적인 자신의 이익은 공익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615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었는데요. 김영란법 통과 찬성합니다. 추후 보완 수정하면 될 것을 너무 날립니다. 부정청탁 안 하는 국민은 전혀 관계없는 거잖아요. 우선 통과 잘한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선량한 소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측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20, 30대 가구가 20, 30대가 가구주인 그 가계의 소득이 증가율이 0%, 0%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네. 사상 최저죠? 그렇습니다. 이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은요,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이제 지난해 월 평균 소득들을 봤더니 예. 333만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1년 전보다 0.7% 늘었다. 그러니까 0%대 증가율이라고 하니까 20, 30대의 이제 세대 가구주는 거의 소득이 제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최근 나오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또 비정규직 이런 고용의 질 악화 이런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건데요. 이 반면에 이제 나이대를 좀 바꿔보면은 5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득 495만 원, 이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연간 7.2%나 늘었어요.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4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득 482만 원, 2.9% 증가. 예. 또 60세 이상의 이제 가구는 월 평균 소득은 281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증가율은 4.5%나 돼가지고 앞서 이제 20, 30대는 0.7%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면 20,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 소득 증가율은 훨씬 더 높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말이에요. 네. 50대 가구가 월 평균 소득이 제일 높네요. 아니 이거 7.2%. 예. 아니 근데 이게 정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네. 제 친구들 보면은 다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지금 우리 나이에는. 예? 아, 예.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월 평균 소득이 높은 건지 저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어제 이거 보고서. 그게 이제 50세부터 가게 되니까요. 앞부분, 그러니까 가장 높은 51세, 52세, 53세, 즉 뭐 회사나 이런 데서의 가장의 연봉 네. 맞는 분들이 전체 평균을 또 앞부분이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중간 부분이니까 가만히 있어라. 농담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60세 이상 가구 소득도 4% 넘게 증가한 거. 아, 예. 이것도 전 그렇죠.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 그다음에 그 전 세대가 아직까지도 계속 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 취업자 수만 봐도요. 15세부터 29세는 작년 한 해 동안 7만 명 늘어났는데 60세 이상이 거의 2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월 소득은 281만 원으로 가장 적지만 아직도 60세 이상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예.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이번 통계 가장 큰 문제가 이 20, 30대의 소득 증가가 이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40, 50대가 소득 자체를 많긴 하지만 이분들이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쓰는 돈은 다 애 교육비하고 주거비로 들어가서 실제 내수 소비에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내수 소비는 20, 30대가 쓰는 그 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계층이 거의 소득이 안 늘어나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내수 부진에까지도 이어진다. 이런 분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철진 컬럼니스트께서 40대 중반, 전 30대 중반인 줄 알았는데, 진짜 뵙기는 되게 젊어 보여요. 네.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항상. 네. 예, 아니, 아침이니까 뭐, 우리가 좋은 얘기 해야죠. 다시 한번 속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괴한에게 오늘 습격을 당해서 부상을 당했는데요. 리포트 대사는 지금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용의자는 검거됐다는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또 ATM, 이 돈 빼는 기계죠? 자동화기. 그죠? 네, 네. 여기 그 마그네틱 신용카드에 사용 제한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네, 오늘부터입니다. 아마 신용카드 갖고 계신 거 보면은 거의 다 이제 교체가 됐을 텐데, IC 칩이라고 해가지고, 예. 앞면에
금색이신 분도 있고 은색이신 분도 이렇고 정사각형 모양의 이제 그게 이제 박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로 바꿨는데 그걸로 안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이 마그네틱 선이라고 하죠. 이 마그네틱 선 들어가 있는 거. 예,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사용 제한이 있는데 뭐 다 쓰셔도 되고요. 물건 구입해도 되고 다 되는데 이제 ATM기에 가서 현금 서비스나 카드를 받는 이 대출 거래가 이제 전면 제한이 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아직도 이제 못 바꾸신 분들을 위해서 ATM기 별에 한 대 정도는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5월 말까지 이제 배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거 현금 서비스 안 되면은 이거 어떻게 안 바꿔야 되나? 왜 빚지고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제 이제 보도 이거 듣고 나서 주변에 많은 분들 중에서 근데 다 바꿨더라고요 이미. 근데 안 바꾸신 분들은 나는 이거 끝까지 버틸란다. 왜냐면 현금 서비스를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받게 되거든요. 술에 많이 취한다든가 또 후배들이랑 같이 마신다고 할 때 이제 가서 그냥 마치 김유신이 이제 말 타고 가듯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금 서비스 받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바꾸시는 게 좋죠. 이제 앞으로 그렇죠? RC 예. 체제로 바꿔질 거니까 말이죠. 예, 그렇군요. 아니 사실 뭐 안 바꾸 아니 휴대전화도 안 바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폴더폰 010으로 쓰시고 예. 예. 그런 분은 무슨 정보기관에 계신 분 같이 보여요. 2G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5G, 5G가 나온다 그러네요. 5세대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교수님이 이제 2G 얘기하셨는데 예. 2G 폰 쓰시는 분도 있고요. 예. 3G는 정말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4세대가 LTE라는 게 이제 그렇죠. 4G, 4세대고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이 4세대 LTE를 쓸 것 같은데 이미 뭐 통신사나 이쪽에서는 5G, 5세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이제 황창규 KT 회장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사물 인터넷이다, 빅데이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모든 뭐 만년필, 책상 어디에 다 인터넷이 이제 프로토콜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이 LTE 속도는 이 정보들을 못 담아낸다. 더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는 5G 5세대가 필요하고 곧 나올 것이다라는데요. 이 5G 5세대는요, 빛의 속도라고 불리는데 이 1초당 기가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1기가짜리 영화 한 편을 봤는데 1초. 그러니까 영화 뭐 1기가라면 이게 뭐 2시간대 되거든요. 이게 1초 만에 되고 그렇죠. 홀로그램 영상도 띄울 수 있게 되고 예. 뭐 3차원 입체 영상도 되고 그러니까 폭발적인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는 5세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4세대 3G에서 4G 간 게 뭐 금방이니까 이렇게 벌써 통신사들에서 5G 5세대 얘기를 하면은 예. 몇 년 내에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고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아침에 교회안에게 습격을 당해서 부상당했고요. 지금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용의자는 지금 검거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5486님 이런 문자 주셨네요. 40대가 500 가까이인 거 보고서 저도 놀랐는데 결국 상위그룹 소득이 많아서 평균치가 그렇게 나오는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많은지.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서울은 부담되고 어디가 좋을까?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한번 가봐요.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초중고의 근린공원을 걸어서 누리고 서울이 가까워 출퇴근 걱정 없어요. 부천 옥길지구 제이드 카운티 기대해도 좋겠죠? 4월 오픈 예정 1800-7029 한신공영 제일건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가 조찬 강연장에서 괴환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량의 피를 흘리기 때문에 지금 강북 삼성병으로 이송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